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치매는 누구에게나 예외일 수 없고 완치 또한 어렵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질병이죠. 또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치매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노후를 위한 든든한 준비, 바로 치매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도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2018년도 보험 총정리와 함께 내년 2019년도 보험 전망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 가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에 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보험, 바로 치매 보험에 대해서 김정덕 전문가님께서 강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요즘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의료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초고령화 사회, 즉 장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장수 시대에 살면서 함께 찾아오는 두려움이 바로 치매입니다. 물론 질병이 예기치 못할 때 찾아온다고 하지만 이 치매는 예정되어 있는 질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서 점점 깜빡깜빡하는 그런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찾아오는 두려움이 바로 치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깜빡깜빡 자주 잊어먹는 건 건망증이라고 하죠. 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겁니다. 건망증은 우리가 힌트를 주거나 하게 되면 기억이 살아나요. 아, 잊었었구나 하고 살아나는데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뇌세포가 노화되면서 파괴되면서 생기는 질환이 바로 치매죠. 그런데 이 건망증은 똑같은 치매와 기억 상실이지만 건망증은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꾸준히 운동을 하다거나 아니면 좋은 곳에 가족분이나 지인들과 여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게 되면 건망증은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자주 깜빡깜빡 한다 그러면 이제 메모하는 습관도 가지시고 하시게 되면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오래 살면서 이 치매라는 거는 이제 두려움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자, 예정되어 있는 질환이지만 내게만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질환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도 70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제가 보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보험을 준비를 못 해드렸어요. 그거는 치매가 올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내 가족에게 치매가 올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치매보험 준비를 못 해드려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지금 배우자분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분들을 위해서 지금껏 앞만 보고 열심히 잘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마지막까지 잘 살다 가고 싶은 게 평범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치매보험은 당신 스스로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치매보험에는 어떠한 담보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치매는 65세
통계상에 나와 있죠. 65세 노인 10명 중에서 이미 1명은 치매 환자입니다. 이미. 그런데 65세 이상 치매 환자 한 분을 제외한 10명 중에 2명은 벌써 경도인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뭘까요? 건망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심하고 치매라고 하기에는 아직 치매 단계까지는 아닌 게 바로 경도인지 장애죠. 내가 인지하는데 아주 경미하게 장애를 갖고 있다 해서 경도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10명 중에 2명은 이미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를 갖고 있다. 그래서 통계상에 계속 치매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치매에 대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이미 예정돼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질환이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안에 치매 환자가 생기다 보면 이제 간병해 줄 수 있는 그런 간병비도 좋고 아니면 보호자가 함께 해줘야 되는데, 자, 집안에 가족의 치매가 환자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 직장을 그만둔다라는 게 27% 통계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고 아니면 내가 하던 일을 조금 줄여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2개를 해도 78%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간병인을 쓰는 방법이 있죠. 1:1 간병인을 쓰게 되면 월 평균 180만 원. 그리고 공동 간병인을 쓰게 돼도 한 달에 한 80만 원 미만의 간병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월 지출돼야 되는 이런 경제적인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치매보험이겠죠. 치매는 이제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이거는 뭐냐면 서서히, 최근의 기억부터 서서히 없어지는 기억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치매, 경도인지 장애든 경증 치매든 약이 좋아서 중증 치매까지 가는 시간은 꽤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초기에 받는 거는 대부분의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많이 진단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체나 파킨슨 아니면 혈관성 치매, 이게 이제 보통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는 항상 경증 치매가 있고 중증 치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등도 치매도 있는데, 경증 치매가 방금 말씀드린 최근 기억. 자, 자녀분들 다 알아보고 예전에 했던 거, 어디 고향에 살았던 건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일어났던 거, 대화하고 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기억이 없어요. 방금 최근 게. 바로 이게 경증 치매입니다. 경증 치매인데, 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는 데는 이렇게 코드가 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알츠하이머병에서 오는 치매, 바로 F00 코드고요. 그 다음이 바로 또 이 알츠하이머 코드입니다. 코드 자체가 틀리죠. G코드입니다. G코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이렇게 F코드로 나가요. F코드. 근데 치매는 아닌데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면 G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알츠하이머는 대부분 경증 치매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는 중증 치매가 조금 무섭지만 그래도 경증 치매에서도 어느 정도 보험금이 준비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게 되면, 아까 중증 치매를 받게 되면 우리는 치매 진단을 하는데 CDR 척도라는 검사를 합니다. CDR 척도 1점부터 경증 치매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치매 보면 중증 치매잖아요. 중증 치매는 CDR 척도 3점부터입니다. 3점부터인데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경증 치매 말고 안에 다른 특약들로 구성을 하게 되면 경증 치매에서 보험금을 조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증 치매에 이런 알츠하이머나 아까 말씀드린 알츠하이머병에서 오는 치매, 요 담보를 갖게 되면 CDR 척도 1점이어도 요 진단비가 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경증 치매에서도 대부분 보험 가입하고 있는 경증 치매는 300만 원, 500만 원밖에 주지 않죠. 그러나 이런 특약을 따로 구성함으로 인해서 경증 치매의 보험금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한 회사의 증권에서 완벽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항상 두 회사의 장점으로 같이 조인을 해서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치매보험, 아까
말씀드릴 때 왜 치매보험을 준비하느냐. 자, 경증 치매는 솔직히 가족도 알아보고 대화도 되고 다만 최근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편할 뿐이지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거는 바로 중증 치매입니다.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의 중증 치매가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중증 치매 했을 때 보험금이 잘 나오는 보험과 경증 치매 했을 때 잘 나오는 보험금이 같이 조인이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증 치매 보험의 특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경도 치매, 바로 경증 치매입니다. 경증 치매. 경증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단계적으로 2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증 치매 단계부터는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종신토록 지급이 가능합니다. 종신토록. 그죠? 종신 동안 생활비가 매월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매 진단 받았을 때 여태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마지막까지도 좋은 추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기치 못하게 이제 예정돼서 찾아오는 이런 치매 질환에 대해서는 가족의 경제적인 고통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신통한 생활비가 지급되는 이런 중증 치매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물론 유병자를 위한 플랜도 있고 또 여기에는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은 무해지 환급형도 있고 표준형 환급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나가는 보험료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해지 환급형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가입 나이는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 보험은 내가 암 진단을 받았든 어떤 수술 이력이 있든 현재 입원을 하고 있든 이런 거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뇌 쪽 질환에 어떤 검사나 치료나 진단받은 게 없으면 치매 보험은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중증 치매 매월 생활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경제적인 부담이 큰 중증 치매. 매월 100만 원씩 생존 시 종신토록 살아있는 동안은 매월 100만 원씩 종신토록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이제 경증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단계적으로 총 2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진단을 받게 되면.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매월 100만 원씩 지급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85세 때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자, 중증 치매 진단 받으면 2천만 원이 지급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매월 100만 원씩 내가 100살까지 그냥 살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15년 동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월 100만 원씩 15년 동안 받았다 그러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100살까지 살았다고 했을 때도 총 받는 게 2억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살보다 더 살아요. 그럼 그 이후에도 매월 생활비가 100만 원씩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생활비, 간병비 역할을 효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간병비 보험이 굉장히 좋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중증 치매 받았는데 매월 100만 원씩 받다 일찍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확정 지급을 해줘요. 자, 중증 치매 2천만 원 기본으로 받죠. 그리고 3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3년 동안 그러면 3,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 중증 치매 진단 2천만 원과 3,600에서 5,600만 원은 확정 지급으로 지급을 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런 생활 간병비를 톡톡히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치매보험 정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꼭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보험료를 한번 산출해 봤는데요. 자, 지금 현재 50세 남자분으로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치매 보험을 하나를 해도 이렇게 두 보험회사를 좀 조인해서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들로 묶어서 많이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자, A 손해보험과 B 생명보험입니다. 그죠? 이 생명보험에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중증 치매 진단 시 매월 1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라는 게 생명보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의 장점은 경증 치매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알츠하이머라든가 어떤 파킨슨 이런 치매와 연관된 뇌와 연관된 그런 진단비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같이 조인을 해서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면 굉장히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 A 손해보험회사의 경증 치매 진단 CDR 척도 1점 이상입니다. 경증 치매 진단 받게 되면 1,000만 원. 그죠? 그리고 파킨슨
아까 알츠하이머가 G30이었죠. 코드가. 파킨슨이 G20입니다. 코드가. 파킨슨 진단받으신 분들은 가장 두려운 게 치매입니다. 치매. 그래서 파킨슨 진단받으신 분들은 치매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파킨슨 진단 이미 받으셨던 분들은 치매 보험을 가입을 못 하십니다. 뇌 쪽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손해보험회사에는 이렇게 뇌 쪽에 관련된 이런 담보들을 구성할 수가 있다. 이런 코드 자체들이 다 경증 치매로 진단을 받아도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손해보험회사 경증 치매 1,000만 원에 파킨슨까지는 진단을 안 받더라도 알츠하이머 진단 받아도 경증 치매가 2,000만 원 준비가 돼요.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풍이라고 해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이런 통풍 진단비 또는 요즘 수도에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이런 대상포진 진단비까지 같이 구성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면역이 떨어지면서 어떤 뇌의 노화나 아니면은 이런 통풍이나 대상포진 진단비, 통증 담보를 같이 구성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남자로 했을 때 A 보험사가 65,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아까 중증 치매 진단 받을 때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경증 치매나 이런 쪽에 구성이 잘 돼 있죠. 그러면 굳이 생명보험을 한 구자로 가져가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받는 생활비를 매월 50만 원씩 받는 걸로 줄여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같이 세팅을 해서 가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구자로 가져가셨을 때가 26,750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험료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중증 치매에 무해지,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는 중간에 납입 기간 동안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는 그래서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많이 선호한다. 그랬을 때 생명보험에 한구자로 들어갔을 때 무해지로 하게 되면 53,500원입니다. 똑같은 보장에. 그러나 일반형 표준형으로 하게 되면 8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한 2만 원 이상의 보험료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 남자분 방구자 했을 때 무해지로 하게 되면 26,750원. 표준형으로 했을 때는 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를 좀 절감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A 손해보험과 B 생명보험에 보험을 세팅해서 가져가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지금 생명보험에 무해지 환급형으로 했을 때 53,500원으로 했을 때 과연 환급률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함께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53,500원 매월 20년 동안 납입을 했겠죠. 그죠? 20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면 원금이 1,284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50세에 가입을 해서 70세 됐을 때 원금이 1,284만 원이에요. 아까 85세 때 치매 진단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험 만기가 90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때 85세 때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원금이 1,284만 원인데 찾아갈 수 있는 거는 1,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환급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예정돼서 찾아올 수 있는 내 치매에 대해서 미리 준비도 하지만 내가 건강하다 하면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저축도 되고 보장도 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해지 환급형이기 때문에 내가 납입하는 20년 동안 안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아까 표준형으로 하게 되면 내가 월 납입하는 돈이 더 많죠. 많다 보니까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그 적립 부분에서 나가지만 이렇게 저해지, 무해지 환급금으로 하게 되면 납입기간 안에 해지는 환급금이 없지만 이렇게 납입기간이 끝나고 내 원하는 시점에 해지를 하게 되면 노후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방금은 이제 50세 남자분 했었는데 이제 50세 여자분 보험료는 조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장은 똑같습니다. 보장은 똑같이 했을 때, 자, A 손해보험회사에 들어가고요. 또 B 생명보험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까 50대 남성분 53,000원 정도 나왔죠. 여성분 48,600원. 한구자 했을 때, 그리고 반구자로 했을 때는 24,300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치매보험을 A 손해보험과 B 생명보험을 같이 세팅해서 가게 되면 대부분 한 8만 원 정도 선에서 충분히 굉장히 큰 넓은 보장으로 치매보험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보고요. 자, 환급률도 똑같습니다. 월 48,600원씩 납입기간 안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 하나도 없지만 이 이후에 내가 건강 상태를 봐서 별 이상이 없다 하면 중도에 해지해도 충분히 내가 납입한 내 원금은 보장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자녀분이 부모님을 위해서도 준비해 줄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과 열심히 살아온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본인의 치매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예,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덕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시면서 이 치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치매를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치매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나에게 혹은 나의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시거나 보험에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요. 24시간 열려있는 저희 보험 플랜 129 연락 주신다면은 잠시 후에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18년 보험 총정리와 2019년 보험 전망인데요. 민지용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할게요. 자,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2018년에는 좀 어떤 보험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주시죠. 네, 이제 올해도 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2018년도 보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2019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보통 보험 제도나 약관의 변경은 매해 4월에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는 실손의료비 보험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보장이나 보험료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판매 형태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과거에는 이 실손의료비 보험을 종합형 보험, 뭐 아니면 여타 다른 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끼워서 이렇게 판매가 가능했습니다만 올해 4월부터는 이제 실손보험은 단독으로 실손보험만 딱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들이 변경이 되었고요. 이게 이게 무슨 차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종합 형태의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 실비보험의 가격을 거의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비보험 얼마짜리 들었어?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분은 10,000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15만 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 종합형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는 한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가 딱 실손 그 특약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같이 가입했기 때문에 이 보험의 전체 보험료를 전부 다 실손보험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CI 보험이 잘 뭔지는 모르는데 CI 종신보험에 실손 특약을 같이 끼워서 이렇게 판매가 된 경우에는 그 전체가 다 실손보험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 보험을 실손보험만 남기려고 하겠지만은 주계약은 해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심지어는 이 실손보험은 어차피 다 갱신이지만 이 실비 특약 외에도 다른 어떤 암진단 특약이라든지 입원 특약과 같이 비싼 특약들도
같이 갱신형으로 가입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 실손보험이 갱신이 될 때 이 특약들도 같이 갱신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한 번에 많이 올라서 굉장히 당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실비가 너무 비싸서 유지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실손보험을 그냥 해지해 버리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또는 다시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한번 가입해 봤는데 너무 갱신이 많이 되더라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실손보험 가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 4월부터는 이러한 실손보험이 단독으로만 판매되게끔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실손보험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가입하거나 아니면 그냥 해지해버리는 이런 좀, 안 좋았던 그런 관행들이 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20대 분들의 경우는 뭐 실손보험이 10,000원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저렴하네요. 네. 네. 30대, 40대 분들은 뭐 10,000원, 20,000원대, 그리고 40대, 50대 분들도 30,000원, 40,000원대면 충분히 다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실손보험만 딱 가입을 하는 그런 일도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혹은 이제 경제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내가 보험을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손보험은 남기고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좀 변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부터는요, 실손보험의 판매 형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단독으로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단독 실손보험의 장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든지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단점도 있을까요? 네, 뭐 굳이 이제 단점을 찾자면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렇게 자필 서명, 그러니까 사인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사인을 뭐 2번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실손보험을 따로 또 사인을 해야 되니까 뭐 손이 아프다, 뭐 이 정도가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단점이 거의 없다고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형태가 다 똑같고, 가격도 네. 똑같기 때문에, 그 사인을 2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 정도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2018년도 4월부터 이제 단독형을 의무로 판매하게끔 변화가 됐지만은, 과거에도 사실 이 단독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단독형으로 가입을 할 수 원래 단독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했는데 사실 이 실손보험을 보험사 입장에서 보자면 크게 뭐 이윤이 많이 남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설계사분들의 어떤 수당도 적게 줄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단독형으로 그동안 판매가 되지 않았던 것 뿐이지 사실 그전에도 단독형은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요. 이제는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뭐 어떤 보험사의 손익계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맞물려서 종합형으로 판매가 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특약까지 한꺼번에 같이 가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없어졌다. 그래서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 변경은 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험 준비를 하시기에 더 유리해진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준비하실 수 있는 실손보험이고 올 4월에 유병자분들이 가입 가능한 유병자 실손보험도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 이 고지혈, 뭐 고혈압, 당뇨, 뭐 관절염과 같은 이런 만성질환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서 좀 힘들었던 이런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실비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화면에서 나오다시피 사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는 만성질환을 89%의 분들이나 겪고 계시고요. 예. 또 한 가지뿐이 아니라 세 가지를 한꺼번에 겪는 분들도 63%나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합병증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예. 사실 누구보다도 실손보험이 필요한 분들이지만 그동안은 사실 실손보험 가입이 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인데요. 올해 4월부터 이런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유병자 실손보험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큰 병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유병자 실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로도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보험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50대 분들의 경우는 유병자 실손이 뭐 한 4, 5만 원대, 또 60대 분들의 경우는 한 5에서 7만 원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반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 시기에 따라서 100% 혹은 뭐 80%, 90% 보장이 되지만 이 유병자 실비의 경우에는 70%밖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작은 병에 대해서는 조금 보장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혜택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정말 몸이 아프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 실손보험만큼 보장이 잘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병자 실손보험도 사실 일반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크게 이윤이 남질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홍보나 어떤 이런 광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 네. 어떤 큰 병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화면에 지금 나오는 대로 가입 조건은 이러합니다. 최근 3개월간 새로운 진단이 있는가, 그리고 뭐 2년 동안의 어떤 입원 수술 이력이 있는가, 요 정도의 조건 정도만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반 실손보험처럼 까다로운 절차 없이 손쉽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실손보험은 뭐 일반 실손보험이나 유병자 실손보험이나 모두가 다 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이 오르면 어떡하냐, 이런 갱신보험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젊은 분들의 경우는 뭐 실손보험이 갱신되는 것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네. 없고, 50대 이상의 분들이 아마 이제 좀 갱신이 걱정되실 거예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가 변화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32%까지도 실손보험료가 오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2018년도부터는 또 하나 변화된 것이 이 실손의료비의 갱신 폭을 25%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대 25%까지 갱신되는 그런 최고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은 25%도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아래 분들은 25%를 전혀 넘지 않고 그 밑으로 갱신폭이 될 거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 갱신폭을 네. 조금 덜 걱정하셔도 될 것 예전보다는 같습니다.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유병자 분들도 실손보험 준비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실손보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다른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겁니다. 이제 뭐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초고령화 시대가 온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고령화 시대에 가장 걸맞는 특약이 바로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네. 아닐까 싶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그림은 장애 분류표입니다.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사실 이제 이 장애 분류표가 올해 2018년도 4월에 12년 만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의 보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아서 2018년도 3월쯤에 4월이 되기 전에, 장애분류표가 변하기 전에 빨리 가입해둬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방송으로도 많은 전화가 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4월 달에 이 장애분류표가 변경이 되면서 일부 이 퍼센테이지가 내려갔기 때문에 보장이 조금 축소되었다라고 보는 의견에도 물론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퍼센테이지는 조금 내려갔지만 여러 가지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보장이 축소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네. 이 그동안 12년 동안 사실 많은 의료기술의 발전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에 장애분류표를 썼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구체화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의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무조건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축소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귀에 대해서는 청각 기능의 상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후유장애 판정을 했다면요, 이제는 몸의 기능, 그러니까 몸의 평형 기능을 잡아주는 그 기능이 손상됐을 때도 후유장애 판정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멀미가 날 때 귀 밑에 이제 그렇죠. 멀미약을 붙이거나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좀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는 폐를 이식받은 경우에만 어떤 그 후유장애를 인정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폐 이식과 관계없이 호흡 기능에 장애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이제는 후유장애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과거에 없었던 뭐 어떤 인공항문이라든지 인공요로와 같은 이런 부분들도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퍼센테이지가 조금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축소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고령화되는 시대에 어떤 뭐 가성비로 보나 보장면으로 보나, 그리고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보나, 사실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만큼 괜찮은 특약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건강하신 분들은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없다면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추가되면서 유리하게 변경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특약인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올 한 해 이제 가장 핫했던 보험을 꼽으라면은 당연히 이제 무해지 보험 혹은 이제 저해지 보험이라고 불리는 네. 이 보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같은 보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최소 30%에서 50%까지 저렴한 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보험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저렴한 보험사의 무해지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네. 굉장히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었고요. 또 과거에 이제 조금 보험을 비싸게 가입하신 분들 아니면은 내가 원치 않는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사실 내가 나이가 들고 또 어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보장은 좋아지는 것 같지만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고민하셨던 분들도 꽤 많았을 예. 거예요. 그런데 이 무해지 보험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편리하게 변경이 됐고 이 무해지 보험의 저렴한 보험료를 잘 활용해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이런 무해지 보험을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좀 화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이 화면에 보면은 해지환급금이 납입 기간 동안에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0년 납으로 보험을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20년 납 100세 만기로 설정했다라고 하면 납입하는 기간 그러니까 20년 동안에만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하지 않고요. 20년이 지나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보통의 보험은 처음 가입해서부터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있어요. 그런데 무해지환급금 보험은 1년부터 내가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언제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네. 납입 기간이 끝나면 일반 보험과 똑같은 해지환급금이 생기죠. 대신에 보험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한 40%가량 저렴한데요. 사실 우리가 물가가 상승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험료를 미리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보험료 절감과 어떤 경제적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무해지 보험이 그냥 한두 가지 보험만이 아니라요. 유병자 보험 그리고 또 네. 어떤 어린이 보험 그리고 아까 처음 강의에 나왔던 치매 예. 보험에도 그런 적용이 부분에서 되는데 다 적용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성인 예. 보험에도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무해지 보험을 올해 한 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무해지 보험 그리고 저해지 보험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저번 주에 소개해 주셨던 10월 보험제도 변경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요약만 하고 갈 것 같은데요. 네. 뭐 올해 10월부터 이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편리한 제도들이 좀 변경이 됐었습니다. 신체 정신적 장애에 대한 고지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동안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과거에 있었던 그 장애로 인해서 내가 보험 가입이 안 됐던 분들의 경우 이제는 그 고지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가입을 네. 할 수 있게끔 그런 차별이 사라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부담보 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도 보험사에서 이제는 알아서 뭐 전화나 문자 그리고 우편을 통해서 통보를 해줄 수 있게끔 편리하게 변화가 됐고요. 또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 연명치료 중단을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뭐 어떤 민원이나 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연명치료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게끔 그렇게 약관이나 잘 제도가 됐네요. 변경되었 네. 네, 맞습니다. 변경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신설되고 하면서 좀 이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편리하고 구체적으로 변경되기를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보험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말 2019년도 이제 곧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2019년도에는 또 어떤 보험 이슈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정말 많이 빠른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 보는 2019년에서 이제 큰 틀에서의 어떤 보험 변화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제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고 이제는 이 무해지 보험이 대세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동안 이제 유병자 보험들의 변화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요. 예를 들면은 유병자 보험은 과거에 갱신형으로만 판매가 됐고요. 암에 대해서만 보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유병자 보험이 이제는 암이 아니라 뇌졸중까지도 보장을 하게 되었고 올해는 특정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합니다만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 네.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와 같이 계속해서 보장 범위는 넓어지고요. 또 갱신형으로만 판매가 되던 유병자 보험이 이제는 비갱신형도 나왔고 심지어 무해지 비갱신형 보험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이 고령화 시대로 가는 그런 추세에 발맞추어서 이 유병자 보험도 역시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무해지 보험, 그러니까 일반 무해지 보험 또 무해지 유병자 보험 네. 이렇게 두 가지 보험이 대세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또 이제는 불가피하게 변경될 것 같은 것은 이제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아직까지도 서류로 청약을 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죠. 일부에서는 모바일이나 전자청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뭐 내년에 완전히 변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앞으로 점점 더 이런 편리하게끔 가입을 하는 부분도 변경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소비자나 어떤 중간에 설계사분들이 직접 해서 청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많이 개선이 되고 발전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내년부터 변경될 것 같은 이제 부분 중에서 그동안 많은 분쟁을 낳았던 암리범비 특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암리범비 특약에 대해서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보험사와 소비자 간에 굉장히 많은 분쟁이 혼선이 좀 있었거든요. 있었겠네요. 사실 그동안 암리범비 혹은 암 직접 치료 입원비 특약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특약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걸 약관을 잘 읽어봐도 서로에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무슨 필수 불가결한 암이나 면역력 저하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한다 등등등. 어렵네요. 네.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풀어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암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암에 대한 어떤 항암 치료 그리고 암 수술을 암병동에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도 면역력 저하가 일어나고 합병증 등도 걱정되고 또 몸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요양병원에 가서 요양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암 수술이냐, 직접적인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암 입원으로 보지만 이런 요양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면역력 저하나 합병증 등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보험사에서 계속 고수해오는 네. 입장이고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암으로 인해서 생긴 항암 치료든 암 수술이든 그리고 면역력 저하나 합병증도 마찬가지로 암으로 인해서 생겼는데 왜 보장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어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제는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화면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 상반기에만 이것 때문에 10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쟁이 발생됐는데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끔요. 암 직접 치료 입원 특약 이렇게 이름이 변경될 것이고 또 요양병원 암 입원 특약 이런 식으로 보험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이런 문쟁과 민원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암 직접 치료가 도대체 뭐냐 이 부분도 네. 사실 약관상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많았는데 암 직접 치료 수술, 암 직접 치료가 과연 무엇인지도 약관에 정확하게 구체화돼서 명시가 될 거기 예. 때문에 이러한 분쟁들이 하루빨리 좀 조속히 좀 매듭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18년도에는 어떤 보험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년도의 보험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 보험플랜 12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29 시청하고 계신데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
통해서 실시간 보험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험플랜 119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 와이프 보험 때문에 좀 전화를 드렸는데요. 예. 예, 가족력이 좀 있어서, 다음 달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네. 건강검진 하기 전에 좀 보험 좀 점검도 하고, 추가로 보완할 게 있으면은 보완도 좀 하고, 그러려고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건강검진 이전에 이렇게 연락 주신 건 참 잘하셨고요. 가족력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한 1년 반쯤 전에 장인이 좀 뇌출혈로 좀 쓰러졌고요. 예. 예, 3, 4년 전 정도 정확한 저기는 아닌데, 처형이 자궁암으로 좀 진단받은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처가 쪽에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 좀 보완할 게 있으면 좀 보완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궁금한 것도 좀 있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아내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8입니다. 48 되셨고요. 지금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건 따로 없으신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정덕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48살 되신 아내분의 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체국 큰병 큰 보장보험 10년 갱신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삼성화재에서 암보험 유비무암, 그리고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각각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리츠화재에서 가족애찬 종합보험을 준비해 주셔서요. 월 납입료는 19만 원 정도로 보이네요. 문의 사항을 살펴볼게요. 자, 아내가 가족력이 있습니다. 뇌출혈과 자궁암과 같은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다음 달 건강검진을 앞두고 좀 리모델링 플랜 제안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정덕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이렇게 건강검진 받기 전에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네네. 지금 이제 사모님 나이가 48세신데 솔직히 보험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건강검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의뢰해 주신 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예, 지금 보험도 작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 총 4건을 가입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든 게 바로 우체국의 큰 보장 보험인데요. 요거는 10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네네네. 여기도 3대 질병으로 이루어져 있죠.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수술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도 10년마다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 그런 보험이에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는 저렴하지만 또 10년 후에 위험률과 또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함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료 인상에 그런 부담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 암보험, 유비무암 이 암보험도 요건 또 15년 갱신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월 35,000원이지만 15년 동안 보장받으시고 이 보험을 다시 유지하려면 15년 후에 또 인상된 보험료로 또 15년을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우체국에 갖고 있는 보장과 똑같이 되어 있네요. 암과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요런 준비로 돼 있는데 일단 우체국의 암에는 일반암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3천만 원. 그런데 이 삼성화재 유비무암에는 암이 구분이 돼 있어요. 일반암은 1,200만 원이지만 특정 소외감이나 이런 건 또 1,800만 원 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유방암과 자궁암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자궁암 진단받으면 우체국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지급되지만 여기 유비무암 같은 경우는 1,200만 원만 지급이 되는 경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갱신이어서 제가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입하신 게 2012년도 여기도 또 삼성화재 가입하셨어요. 여기에도 똑같은 진단비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암과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그런데 여기는 또 이런 특약들이 3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3년마다 또 보험료가 갱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고 오래된 메리츠화재 가족애찬 종합보험이 가장 저렴하게 보장은 더 폭넓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지금 잘 듣고 계시나요? 예,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실손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통원비가 하루 1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아내분 같은 경우는 진단비가 꼭 필요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계시고요. 여기에도 암과 뇌와 심장이 각 1,000만 원씩은 되어 있지만 갱신이 아니에요. 여긴 비갱신입니다. 그래서 20년 납입하고 보장은
80세까지 보는 건데요. 자, 뇌졸중, 여기에는 뇌졸중 진단비로 되어 있어요. 앞에 우체국과 삼성화재 두 군데는 다 뇌출혈 진단비만 돼 있죠. 여기는 뇌졸중으로 해서 뇌출혈도 되고 발병률이 높은 뇌경색까지 되는 뇌졸중 진단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메리츠 화재의 최고 오래된 가족입장 보험이 가장 꼭 유지하셔야 되고 가장 폭이 넓은 보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만약에 건강검진 전에 이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도 모든 결과는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보험은 손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보완만 하시고 정리해야 될 부분은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화재 두 보험은 일단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과 메리츠 화재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보완해 줄 부분이 바로 보험 이수 시간에도 얘기 나왔듯이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포함한 그리고 이제 뇌출혈 진단비가 아닌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들어가는 그런 추가 보완이 불가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뢰해 주신 거에는. 네, 그래서 추가로 보완하는 부분에는 한 월 10만 원 정도로 왜냐면 아내분이 아직은 현재 약 드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보험도 나쁘지 않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 월 10만 원 정도 저해지 환급형으로 하셔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는 것보다 보장의 폭은 훨씬 넓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체국에 암보험을 유지를 하신다면 나중에 10년 후에 갱신 시점에 우체국 보험은 갱신 거절을 해서 메리츠 화재와 또 선호보험에 추가로 보장된 비갱신형 상품으로 해서 납입하고 보장만 보는 그런 보험으로 구성해 가시면 보장의 폭이 훨씬 넓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제가. 그래서 함부로 정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네, 궁금한 게 있으시죠?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그럼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이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먼저 구성을 해 놓으시고, 나머지 정리 부분은 건강검진 결과를 보시고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시간 관계상 전화는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궁금증에 대해서는 방송 끝나고 또 연결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내분 젊으신데 갱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는 정리를 하고 비갱신형으로 부족한 담보 보완해 드렸습니다. 네, 생각해보시고 궁금증 있으시면 또 연락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방송 끝난 후에도 보험플랜 129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궁금증 계속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2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